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중요한 회의 중에 갑자기 배에서 꼴꼴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냄새가 퍼질까봐 숨을 참는 상황 말이에요. 바로 나도 모르게 방귀를 뀌게 되는 상황 말이죠. 그런데 잠깐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방귀가 더 많이 나올까? 오늘 영상 5분만 보시면 방귀가 많이 나오는 진짜 이유, 방귀를 참으면 생기는 무서운 일들, 건강한 장을 만드는 비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몰랐던 방귀의 세계로 떠나보시죠. 여러분,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상인의 경우 평균 하루 25번가량의 방귀를 통해 하루에 약 600ml 정도의 가스를 배출한다는 의학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루에 25번까지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 의식하지 못한 채 나오는 방귀도 많다고 하네요. 즉,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도 방귀를 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기하죠?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의 방귀는 어떤 유형인가요? 방귀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1. 냄새가 거의 없고 소리만 나는 방귀. 2. 소리는 작지만 냄새가 지독한 방귀. 3. 소리도 크고 냄새도 강한 방귀. 4. 방귀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 만약 3번이나 4번에 해당한다면 끝까지 꼭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우리 뱃속에서는 방귀가 되는 가스가 생기는 걸까요? 소화를 거쳐 내려온 음식물을 장내 여러 세균이 분해하면 장에 가스가 발생하고 음식을 먹을 때 함께 삼키는 공기 일부가 장으로 내려가기도 한다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방귀가 유독 많이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밥을 먹을 때 너무 빨리 먹었다거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먹으면 공기를 더 많이 삼키게 됩니다. 또한 껌을 많이 씹거나 자주 사탕을 빨아먹으면 공기를 더 많이 삼킬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요즘 젊은 분들이 자주 하는 행동들, 빨대로 음료 마시기, 탄산음료 많이 마시기, 이런 것들이 모두 가스 생성의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방귀를 유발하는 특정 음식들을 섭취했기 때문이에요. 고구마를 먹으면 방귀가 많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고구마를 포함해 콩, 완두콩, 브로콜리, 잎채소, 통곡물 등 섬유질이 많은 음식과 섬유질 보충제도 가스를 생성합니다. 일본의 소화기 전문의 연구에 따르면 특히 복부가 빵빵해지는 것은 대장보다는 소장에 가스가 차는 것인데 소장의 직경은 대장보다 훨씬 가늘어서 쉽게 팽창한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방귀에서 수소가스가 많이 나오면 설사 경향, 메탄가스가 많이 나오면 변비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냄새에 관한 부분입니다. 방귀 냄새가 유독 심한 사람들은 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황이 많은 음식으로는 브로콜리나 양배추, 양파, 마늘 등이 있으며 외에도 유제품과 주류도 지독한 방귀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요인이 좀 중요한데요. 바로 숨겨진 질병입니다. 이제 조금 심각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만약 갑자기 방귀 횟수가 늘어났다면 이런 질환들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잦은 방귀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궤양성 대장염, 당뇨병, 장폐색의 증상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질병이 있는 경우 특히 잦은 방귀와 함께 복통, 식욕부진, 체중 감소, 불규칙한 배변 등이 동시에 나타나면 대장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렇게 나도 남도 힘든 방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참는 게 능사라고만 생각하고 계실까요?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들어보세요. 일단 방귀를 참을 경우 내 몸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귀를 계속 참으면 장 팽창으로 인한 복통, 옆구리 통증이 생기고 심하면 식은땀, 어지러움, 실신까지 할 수 있다는 의학계 연구가 있어요. 실신까지요? 이거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나요? 또한 방귀를 참으면 장내에 가스가 축적돼 복부 팽만을 유발하거나 일부 가스는 혈액순환에 재흡수되어 숨을 내쉴 때 밖으로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즉, 입으로 방귀 냄새가 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장기적인 영향입니다. 방귀를 참으면 장 속에 노폐물이 쌓이고 이 노폐물로 인해 비만 세균이 많아지게 돼 살이 찔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방귀를 너무 자주 참으면 가스 축적으로 인한 복부 팽만감, 변비, 복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변비는 심해지면 괴로운 수준의 복통, 항문 및 직장 점막 손상 등의 증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 이제 해결책을 알아보죠. 어떻게 하면 잦은 방귀를 멈추고 건강한 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올바른 식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일단은 천천히 먹기를 시도해보세요. 한 입에 30번 이상 씹기, 식사 중 대화 줄이기, 적정량 나누어 먹기. 이런 방법들이 천천히 먹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귀를 발생시키는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콩류는 충분히 불린 뒤에 조리해야 방귀 유발을 막고요. 브로콜리, 양배추, 유제품도 몸에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섭취량을 조절하는 게 좋아요. 탄산음료도 줄이는 게 방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방귀를 줄이는 데 도움되는 음식 섭취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소화에 도움이 되는 생강차나 페퍼민트차, 장내 건강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거트들, 소화 요소가 풍부한 파인애플이나 파파야 섭취도 도움이 될 거예요. 생활습관 개선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 식후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 복부 마사지, 요가 등 방귀 배출을 돕는 운동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거기에 마지막 방법으로는 스트레스 관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트레스가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크거든요. 깊은 호흡, 명상, 충분한 수면이 모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개선법들을 다 적용해 보았는데도 만약 방귀가 멈추지 않는다면 병원에 찾아가 봐야 할 것 같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 병원을 꼭 찾아가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즉시 병원 방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하루 30회 이상 방귀 횟수 증가할 때, 방귀가 극심한 복통과 함께 나오거나 잦은 방귀 후 혈변이나 검은색 변이 함께 나오는 경우, 체중 감소, 식욕 부진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발열과 함께 복부 팽만감이 지속되는 경우, 바로 병원을 찾아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방귀라는 게 단순히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라는 걸 아셨죠? 장에는 하루 최대 4000cc의 가스가 차며 이 중 일부는 방귀로 배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방귀를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